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3년 전에 한 여성의 텔레그램으로 자기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날아들었습니다. 유포된 단톡방이 캡처되어 있고요. 피해자에게는 음란한 내용의 채팅이 계속 날아들었습니다. 최근 주범 2명이 검거된 일명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피해자가 무려 6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제작돼서 유포된 허위 영상이 수천 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추적하고 결국 범인까지 체포하게 만든 주인공, 추적단 불꽃의 단,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의 원은지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은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예, 저 추적단 불꽃의 단,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소개해드리는 게 맞겠어요? 운동가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습니까? 저널리스트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습니까? 둘 다 괜찮은데요. 예. 제가 2020년도에 N번방 사건 피해자분들을 이제 만나고 공론화 과정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피해자분들을 옹호하는 사람. 네, 그때부터 한 5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적고 그리고 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추적단 불꽃, 이 단체가 언론에 보도된 게 제2의 N번방이라고 부르는 이제 L 사건 때입니다. 근데 이 사건도 원 에디터가 제일 먼저 세상에 알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좀 다른 인터뷰하고 좀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원래는 저희 얼굴이 나가는데 지금은 이 원은지 에디터 손만 화면에 보이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원은지 에디터 이제 얼굴이 공개되는 거는 이 추후 활동에 좀 지장을 저희가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은지 에디터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화면에는 원은지 에디터 이제 손하고 상체 부분만 나가고 있다. 그렇게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글 많이 쓰셨던데 쓰신 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디지털 성범죄자의 은신처가 텔레그램이라면 나의 전장 역시 텔레그램이다. 이렇게 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N번방이라는 거, 그다음에 제2의 N번방의 L 사건,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 N번방 사건. 이게 다 이제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범죄인데 이 세 사건이 좀 다른 점들이 있다면서요, 차이가. 네, 맞습니다. N번방 사건이 2020년도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을 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디지털 성범죄 하면 다 N번방 사건 뭐 이게 좀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N번방 사건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학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게 뭐 경찰을 사칭한다거나 변호사를 사칭해서 뭐 온라인에 너의 뭐 사적인 개인 정보들 아니면 너가 올린 뭐 신체 일부 사진들을 뭐 부모님이나 친구,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이제 더 센 수위의 사진들을 이제 착취해낸 그런 사건이고요. 예. 주범이었던 문형욱 각각은 이제 34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도 8월에 제가 밝힌 L 사건은 이제 주범이 L이라는 닉네임으로 부르고 있는데 예. 수법은 N번방 사건 때와 동일한데 예. 이제 조금 더 교묘하게 어떤 피해자를 조금 더 고립시키기 위해서 불꽃 추적단이다, 추적단 불꽃이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었어요. 가해자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피해자가 이분들이라면은 정말 믿어도 되겠다. 그렇겠죠. 이렇게 혹하도록 했던 수법들이 있고 그리고 가해자는 이제 경찰이 최초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예. 호주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범행 방식은 N번방이랑 유사한 거고요. 네,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에도 아동 청소년이 9명 이상 있는 예. 사건이고요. 그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가해자는 이제 1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예. 아직 호주에서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호주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쭤볼 사건은 최근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 추적을 하셨던 서울대 N번방 사건인데 이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N번방이라든지 제2 N번방의 L 사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점이? 네, 아무래도
제가 만나본 피해자 대부분 이제 서울대생 그러니까 성인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N번방 사건이나 L번방 사건은 L 사건은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서 예. 사실상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측면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분들이 경찰서에 이제 수차례 이제 개별적 이제 여러 명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셨고 예. 그 후에 이제 경찰서와 이제 저와 함께 어떤 범인을 단서를 잡는 일 뭐 그런 것까지 같이 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범죄의 종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범죄는 이제 허위 영상물을 제작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 이제 일반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얼굴에 사진을 오려서 이제 나체 사진, 예. 뭐 나체 영상 이런 일종의 것들을 페이크 포르노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예. 딥페이크라고 예.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해자가 최근 검거된 분이 뭐 만들어서 예. 이제 본인이 보면서 다른 사람과 유포를 하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사생활까지 뭐 예. 얘는 뭐 누구랑 사귀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제 다른 텔레그램 안에 있는 다른 가해자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제 공유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 딥페이크를 만든 거를 피해자들이 텔레그램을 가입을 하면은 예. 이제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엔 이제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서 나 지금 너 영상으로 뭐 이렇게 뭐 자위를 하고 있다. 아이고. 나 지금 뭐 너랑 알게 된 지 어떻게 됐는데 뭐 누나 하면서 예. 되게 너를 아는 그 피해자를 아는 것처럼 접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그 메시지를 받고 겪는 공포심 예. 이런 거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범죄입니다. 2년 이- 넘게 지속된 예. 범죄입니다. 이 보니까 피해 여성이 61명이고 이 중에 서울대 출신이 12명이고 가해자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한 여성분들이 이 메시지를 처음에 딱 받으실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으로. 네. 이거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든다고 하시던가요? 21년도 7월에 처음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런 본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물을 받았던 피해자분은 예.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그 딥페이크물을 보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내 연락 보고 있는데 왜 대답 안 해? 뭐 가해자가 대답 안 하는 거 보고 계속 지켜보는 거 보니 너도 혹시 내가 이렇게 딥페이크물을 주는 걸 즐기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정말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이 많아서 더 다른 생각은 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피해 여성들이 처음에 느꼈던 여러 감정들 중에 하나 두려움, 공포도 네. 있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원하고 나한테 이러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쵸. 뭐 예컨대 N번방 사건이나 예.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더 달라고 예, 한다거나 예. 아니면 더 수위 높은 사진을 달라고 한다거나 예. 이런 패턴이 있었으니까 구체적인 요구 네, 조건들이.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이 실제 피해 여성에게 본인이 만든 딥페이크를 보낸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여성의 반응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이게 너다 이러면서 이 네. 사진 내가 유포할 거야 그러면서 그 딥페이크 영상을 보냈을 때 네, 피해 여성들이 얼마나 놀래나 네, 맞습니다. 그게 범행 동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피해자에게 경찰에게 신고해도 어차피 못 잡을 거니까 애쓰지 말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런 게 목적일 수도 있죠, 협박.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 보니까 범행 시작 시점이 2021년 7월입니다. 이때가 그러면 이때부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신고가 있었을 것 같고 작년 12월에 국수본이 재수절을 명령해서 지난달에 첫 번째 검거가 됐는데 한 2년 넘게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수사가 4차례 종결됐다면서요. 이거는 왜 그랬던 거예요? 경찰이 왜 이렇게 못 잡았던 겁니까 처음에?
물론 경찰 안에서도 이제 수사관 각자의 이제 사정이 있겠고 한데 예. 저는 결국엔 의지의 차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요. 네. 그러니까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엔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주목을 하니까 이제 경찰청에서 지시를 해서 이제 주범들을 잡았잖아요. 결국엔. 그때 기상천외한 뭐 수사 기법을 썼었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막 뭐 예를 들어 뭐 가해자의 핸드폰에 깔려 있는 어플을 통해서 예. 이제 추적을 한다거나 뭐 그런 정보들을 되게 많이 단서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못 잡을 것 같았던 범죄자들인데 잡게 된 거고, 그리고 22년도 8월에 제가 보도를 했던 L 사건의 경우에도 원래는 이게 서 단위에서 수사를 시작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신고한 지 8개월이 지나도 진전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예. 보도를 하고 3개월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네. 수사 과정에서 보도가 좀 늦었고 경찰 입장에서 사건을 예전 N번방보다는 조금 약하게 봤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직접적인 성착취물이 아니고 야 이거 그냥 딥페이크 영상 가지고 지인들 성희롱한 거잖아. 네. 이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제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예. 뭐 N번방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이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다른 범죄죠. 예. 근데 그 범죄에 맞는 이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분들이 또 성인이다 보니까 예. 또 이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있는 반면에 예.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법 책임 좀 네, 다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범인 박 씨가 이 사람이 제작한 음란물이 뭐 100건이 넘고 유포된 건 1,700건이 넘는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이 사람은랑은 언제 어떻게 접촉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 접촉하게 된 거는 2022년 7월입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자분들에게 이메일로 제보가 왔었고요. 예. 이제 제보 온 메일 중에 가해자와 비밀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방 링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로 들어가서 마치 그의 범죄에 동참하는 가해자처럼 위장을 해서 예. 그때부터 24년 4월 검거 직전까지 예. 대화를 나눈 건데요. 예. 이제 중간중간 수사기관에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하셨잖아요. 예. 그 신고를 할 때 이제 수사기관에서 뭐 가해자가 지인 중에 있을 수 있으니 좀 단서를 이제 추적을 해서 피해자들이 한 명 정도를 특정을 해서 좀 알려달라 그러면은 이제 강제 수사를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을 좀 검거했던 그런 케이스들 중에 뭐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예. 기능을 이용한다거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좀 특정을 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분들이 특정을 해서 알려드리는 그 아이디어 과정에서부터 같이 이제 시작을 했고 예. 22년도 관악경찰서에서 7월부터 8월까지 수사를 할 때 함께 좀 협업을 해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가해자는 잡힌 거고 네. 우리 원인지 에디터의 노력으로 이 언론 보도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 졸업생이고 나이는 40인데 이 피해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알고 있던 맞습니까 이거? 네, 면식범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었던 사이는 아니지만 예. 이제 오며 가며 봤던 사이이고 예. 그리고 좀 전혀 타인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혀 누가 타인이 누군지 아닙니다. 신상을 알고 있던. 네, 맞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검거되고 예. 이름을 딱 보고 피해자분들이 이 사람? 하고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다고? 아니 그런데 네. 같은 과 친구거나 바로 직속 선배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 대학생들이고 피해자들은 재학생이고 20대 초반이고 이 가해자는 37인데 이거 어떻게 알고 지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때까지 학교 다녔다는 겁니까 가해자는? 일단 피해자 분들의 나이는 아직 밝혀진 게 없고 뭐 네. 대학생이라고 재학생이라고 이제 보도가 돼서요. 예. 그거는 또 이제 아니고요. 그래요? 네, 예, 보도마다 또 다르고 그리고 가해자는 이제 학교를 좀 오래 다녔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좀 학교에 자주 보이는 분이긴 했나 봐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밝혀져서 이 사람이 하고 이제 놀랐다는 얘기군요. 네, 네. 얼굴과 이름 정도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 이 추가로 앞으로 더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텔레그램에 이런 지인 능욕을 하는 이게 지인 능욕이라는 이제 좀 알맞지 않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예. 이런 뭐 불법 사진을 합성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이 제작을 맡기기도 하고 뭐 이런 체계 자체가 텔레그램 안에 이미 있어요. 예. 그래서 가해자들이 불법 촬영 합성물을 이제 누군가에게 의뢰하기도 하고 의뢰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수사에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지인 능욕이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정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피해자 이번 이 박 씨의 경우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더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단서를 더 잡게 된 케이스이긴 해요.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텔레그램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머릿속은 아마 이게 텔레그램이 잘 추적도 안 되고 서버도 외국에 있고 이래서 우리는 안 잡힐 거야. 아마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 저 원은지 에디터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잡혔습니다. 그 범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을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잡힙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적단 불꽃의 단 원은지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